네, 오늘 노인의 날인데요. 100세 시대로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노인들의 삶의 질은 그만큼 향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문제, 인생의 황혼기에 노인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 걸까요?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과거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이 실질적인 노인 기준 연령 언제부터라고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정적 연령으로 65세 이상은 우리가 그냥 노인이라고 하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80세 요 정도 갔을 때 이야기였고요. 지금은 100세 넘어서시는 분들도 많아지시다 보니 이 호모 흔들어드 시대에 몇 살부터가 노인인가? 그래서 이제 노인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봤더니 그래도 이제 70은 넘어야 그래도 노인이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왜 대한노인회에서 우리가 그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올리자 이런 제안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미 70세가 노인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그 복지 문제나 연금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65세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노인으로서의 이 생애 주기 속에서의 삶이 길어진 거잖아요. 이 노인분들을 그렇죠. 많이 접하고 계실 테니까 이 노인들의 삶, 이 남은 여생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을 3분의 1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통계들 중에 매년 나오는 게 바로 고령자 통계인데 그 고령자 통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일단은 정신건강과 정신적 행복감을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 3분 중에 1분은 지금 우울증을 앓고 계시고요. 그리고 3분 중에 1분은 절대 빈곤을 삶을 살고 계시고 또 3분 중에 1분 취업하신 분들 중에도 그나마 3분 중에 1분은 일용직이거나 아니면은 임시직으로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들 다 모아 보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자체가 3분의 1쪽짜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길어졌는데 삶의 질은 낮아졌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니까 좀 암울한데요. 노인 우울, 노인 빈곤 또 거기다가 일이 있으셔도 주로 불안정에 시달리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좀 밝은 측면으로 보면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분들은 어떤 삶이시든가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한 노년의 삶에 대한 그림이 지금은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꿋꿋하게 이 나라를 쭉 만들어 오신 분들이고 그렇다 보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희망의 싹을 찾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의 욕구나 아니면 여가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우울 양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내 삶은 이렇게 보내고 싶다 중에 여유 있는 삶, 특별히 여가를 보내고 싶다, 취미 활동을 하고 싶다, 또 재혼에 대한 욕구 이런 것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 어르신들은 그 속에 희망을 계속 찾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희망을 찾고 계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욕구들은 사실은 꼭 노인이어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어도 인간이면 마땅히 추구하는 욕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센터장님께서 이 한국노인상담센터장 맡고 계시니까요. 이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시는 좀 구체적인 고민들은 어떤 게 있던가요?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센터는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호소가 가장 많으시긴 한데요. 최근에는 그 취업에 대한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크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호소가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부부간의 갈등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부간의 갈등이 사실은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쉽지만 문제는 이 이혼을 앞두고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은 둘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최근에 그 전에 없던 상담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 자녀들 간의 싸움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결국 돈 문제죠. 네. 또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특정 이혼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나아졌는가? 전혀 그렇지 않고 나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살기 어렵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최근에 어르신들의 문제의 핵심에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요. 노인들의 네. 경우에. 그리고 이제 네. 빈곤의 문제. 네.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이 노인이 되고 자녀들을 네. 키워놓으면 자녀들이 부양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이 가족들과의 관계 문제에서 좀 뭔가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참 슬픈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이야기가 네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어르신들의 걱정들 중에 빈곤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하나는 은퇴 이후에 생기는 은퇴 빈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상속 이후에 생겨나는 상속 빈곤이 있고요. 네. 또 이혼 이후에 발생하는 이혼 빈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모아서 이혼의 결국 빈곤의 문제인데 이 각각의 영역에 다 자녀들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두 분만 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녀를 여전히 부양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혼 이후에도 사실은 그 자녀들이 한쪽 부모의 많이 이렇게 부족해진 경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전혀 네. 그렇지 않고 상속과 관련해서도 1.5에 해당되는 배우자가 가져간 부분을 자녀들이 내가 모시겠다 하고는 사실은 모시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면서 성인 자녀들 간의 갈등, 성인 자녀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특별히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맞물려 가지고 서로 간에 얼굴을 보지 않고 부자지간에 혹은 모자지간에 이런 연을 끊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리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안타깝네요. 이게 부양을 받으셔야 될 이제 시기에 부양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거 참 가슴 아픈데요. 자, 이 센터장님 그렇다면요. 이게 사회적 문제고 또 국가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정부가 이런 노인 문제에 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직 좀 갈 길이 많이 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어떤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쓴다고 친다면 지금은 멸치를 잡아야 될 시점에 외국에서 가져온 그물은 고래를 잡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정책 중에는 효율이 떨어지거나 네.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이걸 줄이려고 정부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는 있는데 네. 여전히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복지 효율이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고 더 많은 복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조 시스템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 정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들어오더라도 현장 전문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현장 실무자들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예. 그리고 현장 전문가, 흔히 말하는 노인 전문가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변경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전문가들을 보완하고 실무자들에 대한 여러 지원뿐만 아니라 네. 인력 수급 이런 것들도 좀 증가를 시켜야 될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새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된 부분은 없는지 좀 살펴보는데 특별히 좀 증가해야 될 부분 하나 굳이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상당 부분은 아픈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장기 요양 시스템에 굉장히 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아프지 않은 어르신들이 훨씬 알겠습니다. 많다는 거죠.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예방이자 교육 차원의 보호가 함께 들어가야 사실은 앞으로의 노년들과 함께 살아야 될 사회가 건강해지겠죠.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이었습니다.